미래적인 세상을 만드는 미래 강연. 상상하라 이매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매진 진행자 김현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상 안내자 이종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에 네. 이동 중에 스마트폰으로 대본을 막 봤는데 네네. 너무나 감동적인 거예요. 오늘 강연 주제가 감동적인 내용인가요? 아, 물론 강의는 항상 감동적입니다만 그 내용이 네. 아니고 예전에는 이런 얘기하면 여기 있는 학생들과는 세대 차이가 날지도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제가 대본을 읽을 때 한 10년 전만 해도 네네. 팩스로 받거나 아, 진짜요? 너무 옛날이다. 또는 직접 가가지고 이거를 공수해 오거나 이래가지고 대본을 봤어요. 근데 지금은 야, 세상이 너무 좋아. 스마트폰으로 바로 받아가지고 스마트폰을 확대해서 보거나 스마트폰을 프린터에 연결해가지고 뽑아보거나. 이게 신기하다고 하니까 세대 차이 느껴지지 않아요? 네.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이런 많은 것들을 보면서 정말 이 과학의 발전이 참 놀랍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많이 변했죠. 만화가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일단 제가 그리고 네. 있는 웹툰이라는 것도 네. 만화책과 다르게 컴퓨터로 보기 때문에 작업도 컴퓨터로 거의 다 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기술의 발전을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직업인데 네. 안 좋은 게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작업을 할 수 있게 돼서요. 언제 어디서나 일을 해야 돼요. 그래도 편리하지 않습니까? 걸어가면서도 일하고 그냥 본인이 쉬는 시간에 일하고 해가지고 마감을 마칠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그거 하기 위해서는 집에 갔어야 됐어요. 무조건. 그렇죠. 술 먹다가 마감 시간 이러고 갔다고. 그것보다 편한 건 뭐냐면 네. 독자들을 만나는 게 훨씬 더 가까워졌어요. 언제든지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가 된 것 같은 느낌? 예.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이 신기하게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온다.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좀 감성적인 건 떨어질 수 있지만 신속성이라든지 또 그들과의 소통 부분에서는 대단한 게 아닌가.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일상에 속해 있는 과학 이야기를 여러분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들이 나오실까요? 오늘의 강연자 두 분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아까 말씀하셨던 네. 그 주제가 일상 속의 과학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리학하면 좀 일상과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데요. 그 두 개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지금 지금 제 얼굴을 비추고 있는 불빛 네. 그리고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스피커를 통해서 그 크게 네. 그 합성. 증폭된 소리 네. 모두 다 물리학입니다. 진짜 듣고 보니까 우리 모든 게 다 물리학과 연관이 있긴 하네요. 근데 네. 거기에 응용이란 글자가 붙으면 네. 또 헷갈리는 게 있어요. 응용 물리학은 그냥 물리학하고 다른 점이 있나요? 예, 응용 물리학이 더 어려운 걸 하는 건 아니고요. 네. 기존의 물리학과에서 하던 교과 과정을 비슷하게 따라가는데요. 네. 그 중에서 이제 대학마다 특성화하고자 하는 분야를 갖다가 특성화하고요. 저희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미래 소자를 개발할 수 있는 네.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네. 과정을 갖다가 더 넣었습니다. 네. 미래 소자. 그러니까 미래 소자. 미래 소자죠. 그러니까 더 지금에 있는 기술을 더 응용해가지고 그렇죠. 더 선진적인 뭔가를 발견할 수, 또 발명할 수 있는 예, 그런 인재를 개발하는. 그렇습니다. 자, 물리학을 기반으로 한 오늘의 주제 과연 뭘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시죠. 물리학자가 말하는 네트워크 세상이라는 주제로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세상. 근데 우리가 이 네트워크라는 말을 많이 쓰긴 하는데 과연 어떤 세상인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인터넷 세상을 얘기하나요? 아니면 어떤 걸 얘기할까요? 인터넷도 물론 포함하고요. 네, 네. 인터넷 말고도 사람 그리고 연결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그 연결 맺음의 과학을 연구하는 게 바로 네트워크 과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결. 네. 모든 걸 다 연결되어 있는 그게 네트워크다. 네. 저는 인터넷 외에는 딱히 떠오르는 게 없긴 한데요. 네. 김범주 교수님께서 보시는 네트워크 세상은 어떤 모습인가요? 우리 속담에 네.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완전 옛날 속담인데. 요즘에는 구슬이 서말이면 갖다 팔아라. 근데 그 속담을 그 저와 같이 네트워크를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참 재밌는 속담이 돼요. 왜냐하면 그 작은 구슬들 하나하나가 있는 그 집합하고 네네. 그것들이 연결돼서 새로운 구조를 갖게 되면 네. 그 전과 후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슬 하나하나가 가지는 가치하고 이거를 꿰어서 연결돼 있을 때 가치하고 다르다. 예, 그 맞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자, 물리학자가 말하는 네트워크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직접적으로 강연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범준 교수님의 강연, 여러분 박수로 함께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성균관대 물리학과 김범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여러분도 다 알고 오셨듯이 네트워크라는 것인데요. 네트워크는 사실 어려운 게 아니고요. 많은 점들이 있고 그 점들이 다 하나하나씩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어떤 대상, 그거를 네트워크라고 부릅니다. 방금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그래서 네트워크라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친구들하고 맺는 그런 친구 관계도 네트워크고요. 여러분이 컴퓨터를 이용한다고 하면 컴퓨터 하나하나가 다른 컴퓨터하고 연결돼서 정보를 주고받는 인터넷도 네트워크이죠. 자,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보여드리고 있는 네트워크가 있는데요. 이 네트워크는 사람들 사이의 네트워크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작은 점들이 보이실 텐데요. 이 작은 점 하나하나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들이 서로 지금 보면 선으로, 녹색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보일 텐데요.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그 질문을 드리고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네트워크가 사람들의 어떤 관계에 기반해서 이 네트워크를 만들었을까라는 걸 각자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힌트를 몇 개 드릴 텐데요. 이 네트워크를 가만히 보시면은, 왼쪽 윗부분에 사각형이 보이시죠? 예, 사각형은 있어요. 그리고 또 보면 그 사각형 방금 보신 거에 조금 밑으로 가면 육각형도 보여요. 보이죠? 예, 그리고 그 밑에를 보면 약간 꾸불꾸불한 모양이긴 한데 자세히 보면 팔각형도 있어요. 그런데 이 네트워크에 삼각형이 있나요? 이 네트워크에 삼각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는 짝수각형만 갖고 있는 네트워크예요. 근데 만약에 이 네트워크에 삼각형이 있다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설명해 볼게요. 네트워크의 색깔을 칠하고 싶은데 어떤 거냐면 먼저 이 하얀색 점 하나를 택하고요. 그 점에 빨간색을 칠해요. 그리고 빨간색 옆에는 파란색을 칠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 파란색을 서로 다른 색깔이 인접하게 그림을 만약에 그리고 싶다면 이 네트워크에서는 만약에 삼각형이 있다면 그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네트워크는 여러분이 보셨듯이 다 짝수각형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 짝수각형밖에 없으니까 빨간색, 파란색들로 이 네트워크에 모두 다 그 점들마다 색깔을 입힐 수가 있게 돼요. 그렇게 입히고 나면 빨간색 옆에는 파란색, 파란색 옆에는 빨간색이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떤 네트워크일까요? 이게 사람들을 빨간색과 파란색 두 그룹으로 나누고 빨간색은 파란색하고만 친구고 파란색은 빨간색하고만 친구인 그런 네트워크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떤 걸까요, 이게? 이 네트워크는 바로 남녀 관계의 네트워크예요. 예, 그리고 지금 사실 방금 보여드린 이 네트워크는 헐리우드에 있는 스타들 있잖아요. 유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과거에 누구랑 데이트를 했는지, 또 누구와 결혼을 했는지 그런 거를 갖고 그린 네트워크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삼각형은 없어요. 삼각형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요.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는 없었고요. 삼각형이 어떤 뜻인가는 한번 각자 생각해들 보세요. 예, 근데 사각형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보여드리는 네트워크도 이것도 남녀 관계의 네트워크인데 이 네트워크는 고등학생들의 네트워크예요. 우리나라는 아니고요. 미국에서 조사한 자료인데요. 고등학생들의 남녀 관계의 네트워크를 이렇게 또 표현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 여기는 많지는 않지만 삼각형이 보이세요. 그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사각형은 없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똑같이 남녀 관계의 네트워크라고 하더라도 헐리우드 스타들이 맺는 그런 남녀 관계의 네트워크와 고등학생들이 맺는 남녀 관계의 네트워크가 다르다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저와 같은 물리학자들이 굉장히 큰 네트워크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하고 여러분하고 같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돌이켜 보시면 우리가 같이 한 것이라고는 점하고 선들만 보고 점들이 다른 점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구조만을 본 거예요. 근데 그 구조만 갖고도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게 남녀 관계의 네트워크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네트워크가 헐리우드 무비 스타들이 만드는 네트워크 남녀 관계랑 고등학생들의 남녀 관계가 다르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사각형이라는 게 굉장히 좀 보통 이렇게 상상하기가 쉽지 않은 관계예요. 어떻게 되는 거죠? 제 옛날 여자친구의 현재 남자친구의 옛날 여자친구가 제 현재 여자친구예요. 그게 복잡한데요. 사실 이렇게 두 페어가 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그런 것을 생각할 수도 있고요. 제가 또 관심 있게 보여드리고 싶은 이 네트워크는 이거는 사실 재밌는데요. 네트워크를 연구하는 저같이 네트워크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네트워크예요. 이 네트워크에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공동 연구를 하는지를 누가 이런 재밌는 네트워크를 만들었는데요. 이 네트워크에 보면 색깔이 입혀 있는 게 보이잖아요. 이 연구를 발표한 사람이 한 일은 사람들이 어떻게 공동 연구를 했는지 논문들을 쭉 추적해서 연구 그룹들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누구하고 공동 연구하세요? 당신은 누구하고 하세요? 물어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맺고 있는 연구의 네트워크만을 갖고 잘 분석을 하면 이와 같이 흥미있는 이런 그룹을 오히려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연결 구조만 갖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물리학뿐 아니라 사회학이나 정치학이나 경제학이나 굉장히 다양한 학문 분야의 연구자들이 현재 네트워크에 대해서 굉장히 활발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 지금 강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신기한 게 말이죠. 헐리우드 스타들은 그러니까 삼각형이 없고 미국에 있는 한 고등학교는 삼각형만 있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고등학생들은 삼각 로맨스를 많이 하는구나. 뭐 그죠? 짝사랑을 한다거나 네. 한 명의 이성을 두 명의 동성이 같이 좋아한다.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요? 네.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팔각형이 나온 그건 뭔가요? 그거는 이제 많이 돌아가지고 그 사람이 가지게 되는 거죠. 그거는 맞습니다. 다행이죠. 헐리우드는 그럴 수 사각형이 있나요? 최악이에요. 사각형이 좀 이상해요. 생각해 그래요? 보면. 사각형이 이상하죠. 아주 이상합니다. 과거에 아바라는 유명한 그룹이 네. 남자들 여자들이었는데 네. 예, 부부였다가 이혼하고 이 X자로도 결혼을 네. 했거든요. 네. 그게 사각형이 되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어쩌면 좀 끔찍하지 않아요? 이종범 작가랑 저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둘 사이 여자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상상하지 말죠.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시각인 것 같아요. 재밌네요 이게. 네. 예. 자 어쨌거나 이 물리학자로서 바라본 네트워크 세상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들어봤는데 사실 물리학자의 시선은 우리 일반인의 시선과는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관점에서 이런 걸 파악하시는지. 물리학자들이 잘 하는 것이 어떤 게 있냐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어떤 의미 있는 결론을 정량적으로 그리고 보편적으로 추출하는 걸 굉장히 잘합니다. 그 빅데이터에 좀 관심이 네, 있는 정확히 바로 그 말씀인데요. 아. 큰 네트워크에서 어떤 의미 있는 결과를 추출하는 그런 것들을 물리학자들이 굉장히 잘 하고 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 혹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있습니까? 오늘 예. 어떤 질문이 있으신지? 오늘 해주신 말씀이 어떤 실질적인 그런 어떤 물리학하고 좀 떨어져서 어떤 사회학이나 인문학하고 가까운 말씀을 해주신 거 아닌가 해가지고 오늘 해주신 말씀이 어떤 물리학의 어떤 그 관계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뭐 이런 연관 관계가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해갖고 질문드리게 됐습니다. 예, 지금 선생님이 질문하신 것들이 네. 사실 제가 되게 많이 듣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리고 저도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네. 근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물리학이라는 건 어떤 자연 현상이나 사회 현상이나 그런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는 어떤 시선이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그래서 물리학에서 사용하는 어떤 방법이나 개념을 이용을 해서 자연 현상을 설명하려고 시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들 사이의 관계나 사회 현상이나 혹은 인간에 대해서나 그런 것도 물리학자들이 독특한 눈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그래서 네트워크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도 물리학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예. 자 손솔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그렇다면 물리학자에게 네트워크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 그 물리학자에게 네트워크란 네네. 상상의 마당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네. 기존의 물리학에서는 네트워크 이전에 격자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격자. 격자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규칙적으로 배열돼 있는 거죠. 지금 여기 학생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돼 있죠. 네네. 어떤 원자 같은 것이 규칙적으로 배열돼 있을 때 물성이 나타나거든요. 그 규칙적인 연결이라는 것이 사각형이 될 수도 있고 삼각형이 될 수도 있고 네. 혹은 정사면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탄소 원자 하나가 만약에 정사면체를 이루면은 그건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그런데 그 탄소 원자가 육각형으로 판 모양으로 배열되면은 그거는 연필이 됩니다. 흑연이 돼요. 그런 식으로 같은 원자더라도 어떤 식의 연결 관계를 갖느냐에 따라서 물성이 바뀌는데요. 이게 기존의 물리학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트워크로 바뀌는 건 뭐냐면요. 이런 규칙적인 균일한 연결이 아니라 우리는 좀 더 일반적인 불균일한 연결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상상의 마당이다라고 표현해봤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또 다른 물리학자의 시각 어떤지 저희가 본격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손승호 교수님의 강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응용물리학과의 손승우입니다. 오늘 여기서 정말 많은 학생들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네트워크 검색 순위의 비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김범준 교수님께서 앞서서 네트워크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네트워크로 표현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이종범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터넷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인터넷 어떻게 돼 있나요? 예쁜 화면에 뭔가를 갖다 클릭하면 다른 곳으로 넘어가죠. 사실은 그 안을 갖다가 구조를 갖다가 살펴보면은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작성해 놓은 워드 프로세서로 작성해 놓은 것 같은 텍스트 문서가 사실 안에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하이퍼 텍스트 마크업 언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체계화해서 우리가 써놓으면은 브라우저는 그걸 읽어서 예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우저의 역할과 하이퍼 텍스트 마크업 언어로 쓰여진 HTML 문서라고 하는 것은 예쁘게 구조화된 문서를 보여주면서도 어떤 연관어에 내가 하이퍼링크라는 걸 달아서 다른 HTML 문서로의 점프를 갖다 시켜주죠. 그래서 그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를 이용한 HTML 문서가 우리가 어떤 관심 있는 것을 갖다 찾아볼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것은 제가 우리 YTN에서 그 HTML 문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조를 보여주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HTML 문서는 그 안에 하이퍼링크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의 HTML 문서를 갖다가 하나의 연결점, 노드라고 부르는데 연결점으로 생각하고 다른 HTML 문서와 하이퍼링크로 연결이 돼 있으면 그것을 갖다가 내가 연결선으로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갖다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월드 와이드 웹이라고 부르는 웹페이지의 연결 네트워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월드와이드 웹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는 것이 내가 궁금한 것을 갖다 찾아보고 싶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포탈에 가서 검색어를 넣어봅니다. 검색어를 갖다가 넣어보면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은 것을 순위별로 싹 보여주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 작동할까요? 어떻게 하면은 정말 내가 찾고자 하는 의미 있는 문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서를 딱 보여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떠오르는 아이디어는 HTML 문서 안에 내가 넣었던 검색어가 많이 나오는 애는 아마 내가 원하는 걸 거다라고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식으로 웹 페이지를 갖다 추천해서 보여줬었는데요. 근데 인터넷의 구조가 점점 복잡해지고 그리고 이러한 검색 방법을 갖다가 악용하는 스팸 사이트의 사례가 점점 많아지면서 이러한 방법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해결하는 방법을 갖다가 생각해낸 사람이 있어요. 구글의 공동 창업자인 레리 페이지하고 그 세르게이 브린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1998년에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나가는 과정을 갖다가 잘 이해한 다음에 그 알고리즘을 갖다 생각해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우리가 검색을 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은 어떤 한 웹페이지에 갑니다. 거기서 내용을 쭉 읽다가 내가 관심 있는 단어가 나오면은 클릭해서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 보죠. 또 관심 있는 단어가 있으면 클릭해서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 보죠. 그렇게 여러 번 다른 연결된 페이지를 구경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내가 전혀 다른 주소 사이트로 가고 싶어요. 그럼 내가 주소를 입력한 다음에 딴 곳으로 이동을 하죠. 이 과정을 갖다가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은 마치 HTML 문서들이 연결돼 있는 월드 와이드 웹이라고 하는 네트워크 상에서 내가 마구잡이로 연결돼 있는 링크들을 돌아다니다가 어느 순간에는 다른 곳으로 점프하고 돌아다니다가 점프하고 돌아다니다가 점프하고 우리가 술에 취하셔 본 적은 없겠죠? 마구잡이로 막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것을 갖다가 랜덤워크라고 부릅니다. 네트워크 위에서 랜덤워크를 하면서 내가 막 퍼져나가다가 다른 데로 점프하고 이 과정을 갖다가 그대로 사용한 게 바로 구글에서의 알고리즘, 검색해서 좋은 페이지를 갖다 추천해주는 알고리즘이에요. 만약에 전 세계 사람들이 동시에 인터넷에 접속해서 그런 식으로 페이지를 갖다 검색한다고 상상을 해봐요. 그럼 어떤 페이지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을 거예요. 그죠? 어떤 페이지에는 사람들이 적게 모여 있어요. 그럼 내가 검색어를 넣었을 때 어떤 페이지가 정말 중요한 페이지가 될까요? 아마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페이지가 중요한 페이지가 될 겁니다. 그것을 HTML 문서들이 연결되어 있는 그 구조만을 갖다가 얻고 페이지의 내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연결 맺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연결 관계를 갖다가 이용해서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순위를 갖다가 쫙 매겨놓는 방식이 바로 페이지 랭크라고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을 갖다가 살펴보면은 사용자들이 많이 있는 그런 페이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방법이 그냥 우리가 웹페이지를 갖다가 보여주는 데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논문들 사이에서 어떤 논문이 정말 가장 중요한 논문일까?
라고 하면은 논문들 사이의 연결관계에서 랜덤워크를 막 했을 때 어느 논문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고 있을까를 살펴보면 되는 거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논문이 가장 중요한지를 갖다가 알 수 있고, 또 혹은 한 번도 같이 경기를 해보지 않은 테니스 선수들의 경기 기록을 갖다 다 모은 다음에 역사상으로 어떤 테니스 선수가 가장 유능한, 가장 강력한 플레이어일까를 갖다가 추측하는 데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 위에서의 확산 과정을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범위는 굉장히 많다는 것을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트워크 세상을 바라보는 두 물리학자의 시각, 제가 엿볼 수 있는 그런 강연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또 다른 주제로 상상 강연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이매진. 창조적인 세상을 만들어가는 미래 강연 이매진. 이제 두 번째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물리학이 만드는 네트워크의 미래. 이것도 굉장히 좀 추상적이기도 하면서 어려운 숙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김 교수님. 물리학이 없다면 네트워크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두 개의 관계성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일단 물리학이 없었다면 네. 네트워크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고요. 아, 그 월드 와이드 웹을 만든 것도 사실 그 CERN이라는 입자 가속기를 연구하는 그룹에서 거기서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게 월드 와이드 웹입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을 바꿔보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네트워크가 지금 없어진다면 물리학이 어떻게 될까? 물리학자들도 네트워크가 없으면 연구를 못 해요. 논문을 찾을 수도 없고 아, 그러네요.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뭐 의견을 나누기도 곤란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저뿐 아니라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로 느낄 텐데요. 이제 네트워크가 없는 세상이라는 건 이제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이미 그런 시대가 온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날로그적으로 생각해도 예전에는 내가 막 정보들을 막 모아가지고 한 수년간 쌓아놨는데 지금은 그 정보가 없으면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거랑 똑같네요. 예. 예, 그 정보를 통해 또한 정보를 발전할 수 시킬 수 있으니까. 실제로 인터넷을 제가 어렸을 때 안 썼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벌써 인터넷이 없는 상상을 가끔 해보면 잘 상상이 안 돼요. 굉장히 심심할 것 같고 그렇죠. 아주 외로울 것 같고. 그리고 당신은 돈벌이 자체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저는 굶게 돼요. 저희들은 연구할 게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각하네 이게. 인터넷이 없으면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찾아가서 만나야 되고 이런 네. 어떤 낭만적인 부분은 좀 없어서 차라리 나는 없다면은 친분이 좀 두터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직접 만날 수 있으니까요. 네. 반대로 말하면 인터넷 덕분에 새롭게 실제로 만나게 되는 관계도 늘어나기 때문에 네네. 또 인터넷 덕을 더 많이 보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송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트워크가 인간관계를 좀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반대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감성적인 부분에는 이런 좀 떨어지게 할 수 있을까요? 그 굉장히 물리학자에게는 어려운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새로운 응용 물리학자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새로운 미디어가 나온다고 할 때마다 우리는 기존의 미디어가 도태되거나 혹은 새롭게 정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응답하라 199에 보면은 삐삐라는 게 있죠. 네. 요즘에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지만 우리는 많이 사용했었잖아요. 우리라고 하지 마시죠. 저 갑자기 내가 반응을 너무 격하게 했네. 삐삐가 뭐죠? 예. 그런데 우리는 이제 네.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네, 어떤 네. 뭐 삐삐라는 매체는 네. 도태됐죠. 네. 그런 식으로 어떤 새로운 미디어가 들어올 때마다 그 미디어가 재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더 풍요로운 연결관계를 가지기도 하지만 네, 네. 그 안에서 또 새로운 고독을 느끼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번에는요. 중요한 정보 전달 통로인 SNS에 대한 이야기. 손승우 교수님의 강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앞서 제가 네트워크 위에서의 확산 과정을 갖다가 잠깐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그러한 확산 과정의 맥락에서 또 다른 하나를 갖다가 소개해 드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정보 전달 통로로서의 소셜 미디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작년 여름이었죠. 작년 여름에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갖다가 도와주자고 하는 이런 사회 운동이 일었었습니다. 아이스 버킷 챌린지라고 들어보셨을 거고 아마 여기서 이미 시행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주커버그가 빌 게이츠를 갖다 지목해서 여기 재미있는 또 영상을 찍어서 올린 빌 게이츠의 영상이 화제가 됐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가수 팀이 미국에 사는 친구의 그 도전을 갖다가 받아들여 갖고 한국에 소개되었고 또 다양한 통로로 한국으로 들어왔고 한국에 계신 많은 분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 계신 김범준 교수님도 참여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한 우리가 사회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갖다가 잘 살펴보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알고 있는 사람한테 아는 관계에게 도전을 갖다가 주게 됩니다. 이걸 갖다가 거꾸로 이용을 하면은 우리는 사회 연결망을 갖다가 알아낼 수도 있는 것이죠. 물리학자는 이것을 갖다가 가지치기라고 하는 과정으로 이해를 합니다. 아이스버킷 챌린지는 내가 류게릭병 환자들의 그 고통을 갖다가 이해한다. 그리고서 내가 기부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서 얼음물을 갖다가 한번 뒤집어 쓰고 샤워를 하죠. 그런 다음에 3명의 도전자를 갖다가 지목을 하게 됩니다. 바로 아는 사람을 갖다가 지목하는 건데요. 그 3명의 도전자 중에서 만약에 1명이라도 도전을 받아들여 준다면은 그 이벤트는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내가 지목을 했을 때 그 이벤트를 받아들여 줄 확률 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요. 한번 다른 예를 갖다가 한번 들어볼까요? 요즘 학생들은 잘 모를지도 모르겠네요. 옛날에는 행운의 편지라는 것이 있었죠. 요즘도 있나요? 최근에 제가 받은 기억은 없는데요. 보통 제가 받았던 것은 7명을 추천하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럼 나는 행운의 편지를 24시간 안에 7명한테 복사해서 보냅니다. 그러면은 이 행운의 편지 이벤트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평균적인 확률로 내가 그 편지를 보낸 것에 그걸 따라하는 사람이 생겨야 될까요? 그렇죠. 7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가지치기 과정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어떠한 것이 어떻게 유행이 될 수 있을까? 혹은 내가 읽은 정말 깜짝 놀랄 뉴스가 어떻게 퍼져 나가는가를 갖다가 상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악용되면은 다단계가 됩니다. 다단계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소셜 미디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신기하게도 내가 보고 싶은 뉴스를 갖다가 짠 하고 보여주죠.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음식점을 갖다가 추천을 해줍니다.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은 내 친구가 좋아요를 누른 것, 내 친구가 추천을 했던 것을 갖다가 보여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더 이상의 소셜 미디어는 그냥 나의 친구의 소식만을 듣기 위한 곳이 아니라 새로운 정보를 갖다가 아주 손쉽게 얻는 창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안에서 얻는 정보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것 한 가지를 갖다가 당부하고 싶습니다. 내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얻었던 정보는 어떠한 정보냐면 내 친구들이 좋아요를 눌러준 정보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엄밀히 따지는 검증 과정이 필요한데요. 왜 그런가 하냐면은 사회 연결망을 맺다 보면은 나는 내 주위에 내 친구를 두고 싶어 합니다. 그 친구라는 의미는 나랑 말이 통하는 애, 나랑 정치적인 성향이 같은 사람, 혹은 나랑 종교적인 성향이 같은 사람들을 갖다 주위에 두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설사 다른 사람을 갖다 소개받아서 친구를 맺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글을 이렇게 보다가 전혀 나랑 취향이 다른 것 같으면 친구를 끊어버립니다. 그것은 우리가 뇌의 연구를 갖다가 좀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뇌의 가소성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우리가 활발하게 사용한 시냅스는 점점 강화되고 사용하지 않는 시냅스는 점점 도태됩니다. 근데 사회 연결망이라고 하는 것도 이러한 가소성이 존재를 해서 내가 정말 친하고 싶은 친구는 내 주위에 많이 두고 내가 싫어하고 싶은 친구는 점점 멀리 두게 됩니다. 그것을 어떤 의미로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소셜 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사회적인 뇌입니다. 소셜 브레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나온 정보는 어떤 정보겠습니까? 나랑 생각이 비슷한 사람이 해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정보는 나의 동료들이 해주는 말이기 때문에 나의 의견을 정말 지지해주는 그런 의견들이 많죠. 하지만 그 뜻이 내가 사회 어디에 나가든지 나를 그렇게 지지해주는 사람이 내 곁에 항상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특히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는 사람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얻었던 의견 혹은 내 주변의 동료들에게서만 얻었던 의견을 갖다가 전적으로 믿고 결정을 내리는 우를 범하면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을 제 메시지로 이번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아까 여기 있는 학생들 다 웃었는데 우리가 가지치기라든지 또는 이렇게 네트워크를 펼쳐나가는 과정을 우리말로 바꾸면 다단계거든요. 근데 그 말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지금 학생들이 인식하고 있고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가슴이 아파요. 네, 이걸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좋아질 수도 있고 네. 참 나빠질 수도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네. 자, 또 우리 손 교수님 강연 듣고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는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강의는 어떻게 오시게 되셨어요? 아, 친구가 유익한 강의 같이 듣자고 추천해줘서. 다단계군요. 정말 좋은 네트워크인데요? 그 친구는 어디 있습니까? 같이 왔나요? 네, 저기. 정말 좋은 친구를 두셨네. 이게 바로 퍼뜨려야 될 맞습니다. 좋은 의미의 좋은 다단계죠. 다단계 아닙니까? 자, 일단 우리 송 교수님께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 내가 알 수도 있는 사람이나 혹은 친구 추천 같은 기능들은 어떤 원리로 작용되는 건지 알고 싶어서. 네. 그래 이거 궁금했어요. 네, 굉장히 진짜, 중요한 질문. 네. 그것이 조금 이렇게 뭐 제가 지금 설명드린 비인간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네. 쇼핑몰에서 상품을 추천해 주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뭐야? 그런 거예요? 예, 그 쇼핑몰에서 상품을 추천해 주는 원리 중에 하나가 네. 내가 기존에 샀던 것을 많이 산 사람이 샀던 물건을 다시 나한테 추천해 주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친구를 추천해 주는 것은 나랑 같이 공동인 친구가 많은 사람 중에서 네. 이 친구도 알고 있는데 혹시 네 친구 아니냐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통계학이라는 것 자체가 네. 어떤 방향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굉장히 과학적인 것 같기도 해요. 네. 자, 그렇다면 궁금한 게 SNS가 시간이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느끼는데 그게 체감 온도 상으로 빨라지는 건지 실제로 빨라지는 건지가 궁금해요, 김 교수님. 실제로 빨라집니다. 아, 그래요? 그 이유가 요새 현대를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이 개인 하나하나가 맺고 있는 어떤 그 SNS 활동을 보시면 여러분이 인터넷도 하고요. 페이스북도 하고 뭐 트위터도 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예전하고 다르게 이렇게 다층적인 여러 층의 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친구랑 연락하려면 친구 집에 가서 놀자 하고 초인종 누르는 그때 맺었던 사회 관계에 비하면 지금은 굉장히 다양한 층 위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모든 정보가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피부로 느끼시는 게 맞고요. 정말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확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정보 확산과 물리학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범주 교수님의 강연 박수로 다시 한번 청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손승우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인데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림은 바로 인터넷의 그림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하얀색 점들이 몇 개의 적은 숫자가 보이잖아요. 이 하얀색으로 밝게 표시되어 있는 컴퓨터 서버들은 자기 주변에 굉장히 많은 수의 연결선들을 갖고 있는 그런 서버들이에요. 그런데 이 굉장히 많은 수의 서버가 있는 이 그림에서 하얀색으로 밝게 보이는 서버는 몇 개 없고요. 대부분은 주변부에 어둡게 보이는 컴퓨터 서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 꼭 인터넷뿐만은 아니고요. 월드와이드 웹, 오늘 아까 손승우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월드와이드 웹도 마찬가지고요. 또 여러분들이 맺고 있는 사회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논문은 네이처라는 저널에 소개된 논문이었는데요. 어떤 거냐면 스웨덴에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그 남녀 관계에 대해서 당신이 살면서 지금까지 잠자리를 같이 한 상대방이 몇 명인지를 물어본 거예요. 지금 자세히 보면 이 가로축, 세로축 모두 다 가만히 보시면 10, 100, 1000 이런 식으로 10배가 늘어날 때마다 똑같은 간격만큼 차이가 나도록 그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로그 스케일로 그렸다고 우리가 얘기하죠. 그렇죠? 예. 이렇게 로그 스케일로 그렸을 때 지금 이 그림을 보면은 직선 모양이 보이는데요. 이 뜻이 뭐냐 하면 상대방 그 어떤 그 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방의 숫자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 아주 소수 존재하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숫자가 적은 사람들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게 앞에서 보여드렸던 바로 이 네트워크, 인터넷하고 굉장히 흡사한 구조입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어떤 관계에 의해서 전염되는 그런 질병이 있다는 걸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그 질병은 이 사람들 사이의 관계망을 통해서 굉장히 빨리 확산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 그래프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카사노바 같은 그런 사람이죠.
카사노바 같은 사람은 워낙 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방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일단 병에 걸리면 이 카사노바 같은 사람에 의해서 사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엄청난 빠른 속도로 이 질병에 걸리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만약에 어떤 이런 관계에 의해서 퍼져나가는 질병을 막을 수 있는 우리가 약을 개발했다고 하고요. 그 약을 사람들한테 나눠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약을 나눠주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방법 중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그냥 서울역 앞에서 서 있다가 그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약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갖고는 절대로 이 질병이 퍼지는 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역 앞에 우연히 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차피 연결선 숫자가 하나 혹은 둘밖에 안 되는 소수의 연결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거의 대부분이니까요. 99.9999%라서 대부분은 그런 사람들만 약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약을 전달해주고 싶은 사람은 이 그래프의 오른쪽 끝에 있는 카사노바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카사노바한테 약을 전달할까? 어떤 연구자가 밝힌 아주 흥미로운 그 약을 전달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약을 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본인이 쓰지 마시고 그 본인하고 관계를 하고 있는 상대방한테 전해주세요라고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카사노바는 워낙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아주 짧은 순간 안에 아주 뭐 한 단계나 두 단계 정도만 거치면은 그 카사노바한테 약이 전달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 사회에서 질병이 퍼져나가는 것이 굉장히 빠르다라는 것도 사람들이 사회관계를 맺고 있는 연결망, 네트워크의 구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고요. 그런 굉장히 복잡한 사회 연결망에서 퍼지는 질병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을까라는 것도 우리가 네트워크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지 않으면 그 질병에 퍼지는 걸 막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아마 작은 세상이라는 이야기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 사회에 있는 사람을 임의로 두 사람을 딱 택해요. 그러면 그 두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관계가 몇 단계를 거쳐야 두 사람이 연결이 될까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 물리학자들이 어떤 네트워크가 작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날 때 그 네트워크를 이루는 두 사람의 연결하는 단계의 숫자가 아주 천천히 늘어나는 네트워크, 그걸 작은 세상 네트워크라고 불러요. 제가 이 그림에서 보여드리고 싶어 하는 건 어떤 연구를 한 거냐면 네트워크 위에서 양자역학적인 입자가 퍼지는 거예요. 이 그림의 윗부분에 있는 세 개의 곡선은 어떤 거냐면 격자 구조의 네트워크에서 양자역학적인 파동 함수가 퍼지는 그림이에요. 그러면 위에서 아주 그 중간에 모여있던 양자역학 파동 함수가 퍼지는 것이 시간이 지나도 그렇게 빨리 퍼지질 않아요. 그런데 아래에 있는 세 개의 그림은 제가 이 연구를 한 네트워크 구조가 굉장히 복잡한 그런 상황이에요. 마치 인터넷처럼 혹은 사람들 사이의 연결망처럼. 그럴 때는 양자역학적인 파동 함수가 굉장히 빨리 퍼집니다. 그런데 제가 양자역학적인 입자의 파동 함수가 퍼지는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굉장히 일반적이에요. 저와 같이 네트워크를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밝혀낸 것에 의하면 네트워크가 주어져 있고요. 그 네트워크에서 퍼지는 것이 물리학적인 입자일 수도 있고요. 혹은 여러분들이 친구랑 귓속말로 퍼뜨리는 소문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뭐 옷차림에 대한 유행일 수도 있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네트워크 위에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퍼진다라는 것이 이제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굉장히 작은 세상이 돼버렸고요. 이미 네트워크 구조 때문에. 그리고 그 위에서 벌어지는 모든 확산은 다 빠릅니다. 그래서 작은 세상은 곧바로 빠른 세상이다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예, 제 강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큰 세상에서는 솔로 대첩이 이루어질 수가 없겠네요. 작은 세상이니까 솔로 대첩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죠? 소문을 빨리 내가지고 어디 모여라, 쫙 모이는 거지.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모여라 하면 목 쉬는 거죠, 이제 이게. 예. 그런 어떤 그 네트워크와 빠른 확산에 대한 연관성에 대해서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네. 생겼는데 그 SNS 상에서 음. 거짓 정보라거나 유언비 혹은 나쁜 소문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유용한 정보에 비해서 훨씬 빨리 확산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저는 그거는 왜 그런 걸까요? 아마 그 심리학을 하신 분이 더 잘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 네. 있잖아요. 개가
사람을 물면 신문에 안 나지만 아, 사람이 개를 물면 신문에 나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예. 괴담 같은 것들이 퍼지는 예, 것들이 예. 초기에 들었을 땐 굉장히 신기한 소식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흥미로운 것들이 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신기한 괴담 같은 소식들은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빨리 퍼져요. 예. 그런데 제가 놀라웠던 경험을 하는 것이 이런 괴담 같은 경우에는 그 지속 시간이 길지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네트워크에서 이 어떤 SNS에서 퍼지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네. 일종의 자정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상한 괴담은 빨리 퍼지지만 금방 멈추고요. 정말로 의미 있고 모든 사람들이 읽고 나면 감동을 느끼는 그런 소식들은 좀 초기에는 늙지만. 좀 천천히 퍼질지 몰라도 굉장히 길게 살아남는다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세상의 크기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그 세상에 떨어지는 물방울 입자의 크기도 중요한 거네요. 아주 시적인 비유 같은. 아, 나 미치겠네, 이거. 나 왜 이렇게 된 거야? MC 하면서 생각이 많아졌어요, 내가. 예. 자, 그러면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의 질문이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뒤에 계신 분 나와주시죠. 저는 중학교 때 SNS에 피해를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친구가 대놓고 까는 거 있잖아요. 대놓고. 은근히 까는 것도 아니고. 네, 대놓고 이렇게 막 상처 SNS에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게 미래를 봤을 때는 미래에는 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필터링 같은 거를 물리 쪽에서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 하는 바람이 있어서 네. 혹시 관련이 있을까 해서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궁금한 게 그 아픔을 어떻게 이겨냈어요? 아, 똑같이 하면 아, 복수로 이겨냈구나, 복수로. 복수보다는 좀 그쪽 말고는 다른 쪽으로 이겨버리면 되죠. 아, 똑같이 거기다가 이걸 올린 게 아니라 네, 아, 다른 쪽으로 나는 원래 너보단 좀 나은 사람이야. 이걸 보여줬군요. 그렇죠. 다른 SNS에서. 오. 아니, 실제로 정말 이 SNS의 폐라고 할까요? 공해라고 할까? 네, 무차별적인 어떤 공격이 가능한 또 공간이에요, 이게. 자, 이런 경우에 물리학적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필터링이 가능할까요? 아, 이거 어려운 질문인데요. 예. 예, 근데 네. 그 오늘 그 저하고 손승우 교수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네. 네트워크라는 어떤 그 기본 골격이 있으면 네. 그 안에서 퍼지는 것들은 모든 게 다 빨라요. 좋은 소식도 빠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하는 것도 빠르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빨리 퍼지는 게 좋은 거고 어떤 소식들은 사실 이렇게 격리하고 우리가 관리해서 많이 퍼지지 못하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그때 어떤 거를 그럼 초기에 네. 어떤 것은 이건 퍼뜨리는 게 좋은 소식이고 네. 어떤 거는 이거는 서로 아까 학생이 뭐라고 했죠? 깐다고 했나요? 예. 네. 그런 거는 하지 않도록 하고라는 걸 초기에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디텍트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가능하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그런 건 저는 사실 분명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초기에 학원이 있나요, 혹시 아니면? 저는 아닌데요. 아마 관심이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하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흥미로운 주제여가지고 네, 저희가 네. 먼저 흥분해서 막 질문을 막 드렸는데 그러게요. 오늘 나오셔서 어떠셨어요? 예, 오늘 그 과학자들이요. 네. 어떤 때는 자기가 하는 걸 갖다가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런 통로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가끔은 외로워요. 네, 네. 그런데 이걸 갖다가 네. 이렇게 신나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여서 네. 기분이 좋았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잠깐 손을 잡으시죠. 서로 마지막이 저희 뭐 기도 이런 건 아니죠? 아닙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운데요? 예. 잡았죠. 네네.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옴으로 인해서 사실은 새로운 연결을 갖다가 지금 하나 얻었습니다. 여기 선생님하고 선생님하고 이 연결을 얻을 때는 항상 새로운 연결을 얻는 것이 네. 항상 기분이 좋죠. 요거를 훌륭하게 네트워크상으로 좀 확산시켜 주실 부탁드릴게요. 아, 예. 예. 아, 멋있다. 자, 우리 김 교수님 어떠셨습니까? 네, 저도 너무 즐거웠어요. 네, 네. 그 여학생들이 네, 이렇게 네. 과학 강연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찾아서 자기 시간 내고 뭐 지금 공부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시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네. 이런 자리에 와서 이렇게 같이 호흡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즐겁고요. 그리고 오늘 같이 하신 네. 두 분도 정말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네, 저희는 두 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네트워크 연구를 통해서 네트워크가 올바로 형성되고 우리가 올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두 분께서 좀 더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에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상 안내자 이종범의 이매진. 오늘 강연 어떻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강연의 초반부에 그림으로 보셨던 것처럼 네, 네.
저는 사실 가끔 가다가 저희가 굉장히 보잘것없는 점 같은 존재라고 느낄 때가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 점들을 사실 다 이어보면 이렇게 큰 그림을 보면 옛날에 어렸을 때 했던 점입기 그림 같은 큰 그림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예. 사실 네트워킹에 대한 얘기는 그런 걸 떠올리게 하는 얘기였어요. 네트워크 상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내 안에서 저도 몰랐던 어떤 취향이라거나 나의 다른 면모들이 나오는 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것도 또 다른 종류의 새로운 발견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확장된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그 네트워크라는 것 안으로 이제는 적극적으로 좀 뛰어들어야 되는 세계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든 강연이었어요. 저는 강연을 들으면서 내가 아직도 네트워크 밖에 있었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제가 이 작가님의 말에 예. 동의합니다. 적극적으로 뛰어드실 때가 있어요. 뛰어들어야지 거기서 나만의 네트워크를 또 형성할 수가 있고 발전적으로 내가 성장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네. 해보는 강연 시간이었습니다. 젊어지실 거예요. 결혼하겠군요. 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인간사의 네트워크는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아까 이분이 다 얘기를 하셨어요. 그 네트워크를 우리가 얼마나 올바르게 사용하느냐 하는 주체는 바로 우리라는 생각입니다. 굳이 학자들이 아니더라도요. 네. 우리 하나하나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올바른 네트워크가 대한민국의 올바른 미래를 형성한다는 그런 마지막 말씀과 함께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멋진 상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강연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